독서와 연극 하늘은 말 것만 3차 시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기 부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늘은 말 것만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부터 확인할게요. 발단에서 문기가 숙모의 심부름을 갔다가 고깃간집 주인에게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은 내용이 드러나고 있었고요. 전개에서는 문기가 삼촌의 꾸중을 듣고 쌍안경과 공을 버린 후에 남은 돈은 고깃간집 앞마당에 던지는 내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체적으로 역순행적 구성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현재 공과 쌍안경이 사라져서 숙모 눈치를 보던 문기가 며칠 전 고깃간에 가서 고기를 사러 갔다가 거스름돈을 더 받은 내용이 드러나고 있었고, 현재로 넘어와서 삼촌에게 꾸중을 듣는 내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학습 목표 확인합니다.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에 유의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본문의 위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분석 위기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의 내용인데요. 너 어디 갔다 오니? 하고 컴컴한 처마 밑에서 수만이가 튀어나오며 반긴다. 지금 너희 집에 다녀오는 길이다. 그리고 문기 어깨에 팔 하나를 걸고 행기를 향해 돌아서며 어서 가자. 약주한 환등틀을 사러 가자는 것이다. 극장 앞 장난감 가게에 있는 조그만 환등틀을 오고 가는 길에 물건도 보고 금도 보아두었던 것이다. 그리고 오늘 낮에도 보고 온 것이었만 수만이는 그새 팔리지는 않았을까 하고 걸음을 재촉한다. 문기는 생각 없이 몇 걸음 끌려가다가는 갑자기 그 팔을 쳐내리며 물러선다. 난 싫다. 수만이는 어리둥절해 쳐다본다. 너 어디 갔다 오니? 지금 수만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만이의 등장으로 인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됩니다. 그 앞부분만 해도 삼촌의 훈계를 들은 문기가 자기의 행동을 반성해서 공과 쌍안경은 버리고 남은 돈은 고깃간집에 던져 넣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수만이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 집에 다녀오는 길이다 라고 하면서 어깨에 팔을 걸고는 친밀감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얼른 가서 환등틀을 사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건도 보고 금도 보아두었어. 금 예전에 많이 쓰였던 말인데요.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세나 흥정에 따라 결정되는 물건의 값. 그러면서 그새 팔리지는 않았을까라고 수만이가 환등틀을 빨리 사고 싶어서 이렇게 조바심을 내는 표현이 드러나고 있고요. 문기가 난 싫다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싫다는 표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거부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2쪽 내용입니다. 뭐 말이야? 환등틀 사기 싫단 말이야? 난 이제 돈 가진 것 없다. 뭐? 하고 수만이는 의외라는 듯 눈이 둥그레지다가는 금세 능청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너 혼자 두고 쓰잔 말이지? 그러지 말고 어서 가자. 정말 없어. 지금 고깃간집 앞마당으로 던져주고 오는 길이야. 공도 쌍안경도 다 버리고 하고 문기는 증거를 보이느라고 이쪽 저쪽 주머니를 털어 보이는 것이나 수만이는 흥하고 코웃음을 친다. 누군 너만 뭔 약을 줄 아니? 지금 수만이와 문기의 대화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뭐 말이야? 환등틀 사기 싫단 말이야? 라고 이제 수만이가 문기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 가진 게 없다고 하니까 수만이가 눈이 휘둥그레지다가 능청스럽게 웃으면서 문기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문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혹시 너 혼자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돈이 없다는 문기의 말을 믿지 않는 수만이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하고 코웃음을 친다라고 했는데요. 수만이가 문기를 믿지 않는 모습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 너만 뭔 약을 줄 아니? 라고 하면서 자신에게만 이렇게 꾀를 부리는 성질이 있는 것을 약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기와 수만이가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게 드러나는데요. 문기 같은 경우는 자기 행동을 반성하고 남은 거스름돈을 돌려주었음을 밝히는데 수만이는 문기의 말을 믿지 않고 문기가 돈을 혼자 쓰려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내용 살펴봅니다. 그리고 연신 빈정댄다. 고깃간집 마당으로 던졌다. 아주 핑계가 됐거든. 거짓말 아니다. 참말이야. 할 뿐 문기는 어떻게 변명할 줄을 몰라 쳐다보기만 하다가 고개를 떨어뜨리고 울상을 한다. 오늘 작은 아버지에게 막 꾸중 듣고 그리고 나도 인젠 그런 건 안 할 작정이다. 그래도 나하고 약조한 건 실행해야지. 싫으면 너는 빠져도 좋아. 그럼 돈만 이리 내. 하고 턱 밑에 손을 내민다. 정말 업대도 그래? 수만이는 내밀었던 손으로 대뜸 멱살을 잡는다. 이게 그래도 눈물거든? 이런 때 마침 기침을 하며 이웃집 사람이 골목으로 들어서자 수만이는 슬며시 물러선다. 그러나 내일은 안 만날 테냐? 어디 두고 보자 하고 피해가는 문기 등을 향해 소리쳤다. 지금 수만이와 문기의 갈등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빈정대고 있는 표현을 연신 그래서 잇따라 자꾸 빈정댄다 라는 표현 드러나고 있는데요. 남을 은근히 비우는 태도로 자꾸 놀리는 걸 빈정댄다 그러고요. 고깃간집 마당에 던졌다. 아주 핑계가 됐거든. 핑계가 그럴듯하다 라는 말인데 문기는 계속해서 참말이라고 하는데 수만이가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문기는 착하고 소심해서 어떻게 변명할 줄을 몰라가지고 이제 울상을 짓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 작은 아버지에게 꾸중 듣고 그런 행동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약조한 건 실행해야지 라고 수만이가 이야기합니다. 환등기계 사기로 한 건 사야지 라고 하면서 돈이라도 내놓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멱살을 잡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수만이와 문기의 외적 갈등이 지금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게 그래도 누물거려 라는 표현인데 말이나 행동을 능글맞고 흉하게 할 때 누물거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웃집 사람이 기침을 하며 들어서서 그 상황이 무마가 됐는데 수만이가 내일은 안 만날 테냐? 어디 두고 보자 라고 해서 계속해서 괴롭힐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문기의 말을 믿지 않는 수만이와의 갈등이 잘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내용 살펴봅니다. 이튿날 아침이다. 학교를 가는 길에 문기가 큰 길로 나오자 맞은편 판장에 백목으로 커다랗게 김문기는 하고 그 밑에 동그라미 셋을 쳐서 뭐뭐뭐 했다 하고 쓰여있다. 그리고 학교 어귀에 이르러 삼거리 자파상 빈집판에도 같은 것이 쓰여있는 것이다. 문기는 이번에도 우충하고 보다가 얼른 모자를 벗어서 이름자만 지워버렸다. 그러는 것을 건너편 길모퉁이에서 수만이가 일그러진 웃음으로 보고 섰다. 그리고 문기가 앞으로 지나가자 왜 겁이 나니? 지우개? 하고 뒤를 오면서 작은 소리로 그래 정말 돈 너만 두고 쓸 테냐? 그럼 요건 약과다. 그리고 수만이는 추근추근하게 쫓아다니며 은근히 골리었다. 철봉틀 옆에 정신없이 선 문기를 불시에 다리우금을 쳐 골탕을 먹게 하였다. 단거리 경주 연습을 하는 척 다른 박질하다가는 일부러 문기 앞으로 달려들어 몸째 부딪는다. 그리고 으슥한 곳에서 단둘이 만나는 때면 수만이는 너 내 맘대로만 하지 나도 내 맘대로 할 테다. 내 안 풍길 줄 아니? 풍길 테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드러나는데요. 이튿날 그러면 시간의 배경이 변화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판장 그러면 널빤지로 친 울타리 널빤지에다가 김문기는 뭐뭐 했어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빈집판 한 짝씩 끼웠다 뗐다 할 수 있는 문인데요. 거기에도 이제 같은 것이 문기는 뭐뭐뭐 했다라는 게 이제 쓰여 있는 거 드러나고 문기는 계속해서 이제 지우는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 모든 상황을 수만이가 일그러진 웃음으로 쳐다보고 있다라는 표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황해하는 문기의 행동을 비웃는 수만이의 모습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건 약과야 라고 해서 더 크게 괴롭힐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추근추근 그러면 성질이나 태도가 검질기고 끈덕지다 라는 표현인데요. 그런 낙서 말고도 다리오금을 쳐서 골탕을 먹게 하였다 라고 해서 무릎 뒤쪽 오목한 부분을 쳐서 이제 골탕을 먹이기도 하고
내가 풍길 거야. 그래서 소문을 퍼뜨릴 거야. 라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수만이가 문기를 협박하고 있는 내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용 살펴봅니다. 하고 손을 들어 꼽는다. 풍기기만 하면 첫째 학교에서 쫓겨날 것이요. 둘째 너희 집에서 쫓겨날 것이요. 그리고 남의 걸 훔친 거나 일반이니까 또 그런 곳으로 붙들려 갈 것이요. 하고는 또 풍길 테다. 사실 그 다음 시간 교실을 들어갔을 때 문기는 크게 놀랐다. 칠판 한가운데 김문기는 뭐뭐뭐 했다가 커다랗게 쓰여 있다. 뒤미처 선생님이 들어왔다. 일은 간단히 선생님이 한번 쳐다보고 누구 장난이냐 하고 쓱쓱 지워버리고는 고만이었지만 선생님이 들어오고 그것을 지우기까지의 그동안 문기는 실로 앞이 캄캄했다. 그러나 수만이는 그것으로 그만두지 않았다. 학교를 파해 거리로 나와서는 한층 심했다. 두억한 문기를 앞세워놓고 따라오면서 연애 수만이는 앞에 가는 아이는 공공공 했다지. 그리고 점점 더해 나중엔 도적질을 거꾸로 붙여서 지금 수만이가 문기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내용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소문을 풍기면 학교에서 쫓겨날 거고 집에서 쫓겨날 거고 그런 곳 파출소나 경찰서에 붙들려 갈 거고 소문의 결과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지금 수업 시간에 김문기는 뭐뭐뭐 했다지 라는 그 낙서를 보고 문기가 앞이 캄캄했다라고 하였는데요. 문기의 심정, 절망적이고 괴로운 심정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만이의 성격이 상당히 집요하고 비열하다는 거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살펴봅니다. 앞에 가는 아이는 질적도 했다지 하고 거리거리 외며 따라오는 것이다. 문기 집 가까이 이르렀다. 수만이는 문기 앞으로 다가서며 작은 음성으로 조졌다. 너 지금으로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내일은 가만 안 둔다. 도적질 했다 하고 똑바로 써놓을 테야. 문기는 여전히 못 들은 척 걸음만 옮긴다. 자기 집 마당에 들어섰다. 숙모는 뒷곁에서 화초 모종을 하는지 여기 심어라 저기 심어라 하고 아랫집 심부름하는 아이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날 뿐 집안엔 아무도 없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붓장 안 앞턱에 잔돈 얼마와 지전 몇 장이 놓여 있다. 그리고 문 밖엔 지금 수만이가 돈을 가지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섰다. 여기서 문기는 두 번째 허물을 범하고 말았다. 진작 듣지 하고 빙그레 웃는 수만이 얼굴에다 뺨을 때리듯 돈을 던져주고 문기는 달아났다라고 하였는데요. 지금 수만이가 문기를 계속해서 더 심하게 괴롭히는 내용 나왔고요. 음성으로 조졌다 그랬는데 일이나 말이 허술하게 되지 않도록 단단히 단속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돈 가지고 오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계속해서 협박을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문기가 갈등이 심화되어서 결국에 두 번째 허물을 범하는 내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만이의 비열하고 집요한 부분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집에는 아무도 없고 붓장은 부엌 벽에 안쪽이나 바깥쪽에 붙어있는 작은 그 붙여 만든 장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예전에 부엌에 있는 그 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에 잔돈 얼마가 있는 걸 보고 문기가 두 번째 허물을 범하게 됩니다. 숙모의 돈을 결국 훔치게 되고 그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다시는 잘못된 행동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수만이가 협박을 해서 할 수 없이 돈을 또 훔치게 되니까 그 돈을 수만이 얼굴에다 뺨을 때리듯 주기법이죠. 돈을 던져주고 문기는 달아났다라고 해서 수만이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 문기가 숙모의 돈을 훔쳐서 수만이에게 주는 내용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살펴봅니다. 급한 걸음으로 문기는 네거리 하나를 지났다. 또 하나를 지났다. 또 하나를 지났다. 걸음은 차차 풀이 죽는다. 그리고 문기는 이런 생각을 하였다. 자기는 몰래 작은 어머니 돈을 축냈다. 그러나 갚으면 고만 아니냐? 그 돈 값어치만큼 밥도 덜 먹고 학용품도 아껴 쓰고 옷도 조심해 입고 이렇게 갚으면 고만 아니냐? 몇 번이고 이 소리를 속으로 되뇌며 문기는 떳떳이 얼굴을 들고 집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배심을 만들려 한다.
그러나 일 없이 공원으로 거리로 돌며 해를 보낸다. 날이 저물어서 문기는 풀이 죽어 집 마루에 걸터 앉았다. 숙모가 방에서 나오다 보고 너 학교에서 인제 오니? 그리고 이어 너 혹 붓장 안에 돈 받니? 하다가 채 문기가 입을 열기 전에 숙모는 학교서 지금 오는 애가 알겠니? 참 점순이 고년 앙큼한 년이더라. 낮에 내가 뒷곁에서 화초 모종을 내고 있는데 집을 간다고 나가더니 글쎄 돈을 집어갔구나. 지금 문기의 잘못을 점순이가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상황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문기는 숙모의 돈을 훔치고 나서 죄책감 때문에 내 거리를 지나고 걸음이 풀이 죽는다라고 했는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죄책감 때문에 이제 풀이 죽어서 생각한 것이 갚으면 그만 아니야. 밥도 덜 먹고 학용품도 덜 쓰고 옷도 조심해 입고 라고 이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내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번이고 이 소리를 되뇌면서 떳떳이 들어갈 배심을 만들려고 한다 그랬는데요. 배심은 염치나 두려움이 없이 제 고집대로 버티는 힘을 배심. 그렇지만 이제 쉽게 못 들어가고 공원으로 거리로 이렇게 그 시간을 보내다가 날이 저물어서 문기가 집으로 들어가는데요. 숙모가 방에서 나오다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오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공원으로 거리로 돌아다닌 것이 이제 내적 갈등이 드러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쉽게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고요. 학교에서 지금 오는 애가 알겠니? 그래서 숙모는 문기가 아까 들어왔었다는 걸 모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순이가 자신의 돈을 훔친 것으로 지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기 때문에 점순이가 누명을 쓰는 부분이 나오고 이것 때문에 문기의 내적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27쪽 내용 살펴볼게요. 문기는 가만히 듣기만 한다. 그러나 속으로는 갚으면 그만이지 소리를 또 한 번 외워본다. 그날 밤이었다. 아랫방 들창 밑에 훌쩍훌쩍 우는 어린 아이 울음소리가 났다. 아랫집 심부름하는 아이 점순이 음성이었다. 숙모가 직접 그 집에 가서 무슨 말을 한 것은 아니로되 자연 그 말이 한 입 걸러 두 입 걸러 그 집에까지 들어갔고 그리고 그 집 주인 여자는 점순이를 때려 쫓아낸 것이다. 먼저는 동네 아이들이 모여 지껄지껄 하더니 차차 하나 가고 둘 가고 훌쩍훌쩍 우는 그 소리만 남는다. 방 안의 문기는 그 밤을 뜬 눈으로 세웠다. 지금 갚으면 그만이지 라고 하고 있는데요. 죄책감 때문에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속으로 갚으면 그만이지 라고 하긴 하지만 그날 밤에 지금 점순이가 쫓겨나서 울고 있는 장면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들창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들창은 들어서 여는 창 또는 벽의 위쪽에 조그맣게 만든 창을 들창이라고 합니다. 훌쩍훌쩍 우는 아이는 당연히 점순이겠고요. 숙모가 직접 그 집에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한 입 걸러 두 입 걸러 그 집에 들어갔다라는 말과 흡사한 속담은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속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주인이 점순이를 때려서 쫓아내는데요. 점순이를 도둑으로 오해해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고 쫓겨난 그 점순이가 계속해서 우는 소리를 문기가 듣고 그 밤을 뜬 눈으로 세웠다라고 하였는데요.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에서는 수만이의 협박으로 숙모의 돈을 훔친 문기 때문에 도둑의 누명을 쓰고 점순이가 쫓겨나는 이야기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만이와 문기의 외적 갈등도 드러나고 문기가 숙모의 돈을 훔치고 나서 이제 갈등하는 내적 갈등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